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본계약서 작성에 앞서 실무적으로 가계약 진행 시에 주의사항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가계약이라는 법적 용어는 정확히 없습니다. 흔히들 당사자 간 협의 후 계약서 작성에 앞서 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는 방법을 많이들 쓰는데요. 이는 정확히 가계약이 아닌 정계약의 방식일 뿐이고요. 협의되어 정해진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을 한다면 계약 체결로 보게 됩니다. 이해로 많은 분들께서 일정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시 당연히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저희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가계약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약속이고 하려는 것이 아닌 서로 지키기 위해 협의되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하시는 매수인, 임차인 분들께서 매물 확보 차원에서 가계약금을 조금 걸겠다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고 계약 진행을 하지 않는데요. 물론 매도인 또는 임대인, 당사자 간에 돌려주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참 난처하게 되고 신뢰도 잃게 됩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결국 고객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 가계약이 아닌 정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만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협의 및 확인할 사항 다 확인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를 주고 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게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문자나 확인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서로에게 확실하고 좋습니다. 바로 오늘 그 방식 중 확인서 형식의 문자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당사자 간 계약 성립이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 분께서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 진행을 하려고 하실 때 매도인 또는 임대인 분께서 못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집을 구하시는 분께서 계약 진행을 하겠다 의사 표시를 하시면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임대인 또는 매도인과 통화를 한 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 분의 계좌 번호를 받아서 임차인 또는 매수인 분에게 송금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또는 확인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보내는 문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고 계약 진행에 또 수월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계약 목적 및 물건이 표시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건 주소, 세 번째로는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이라 하면 월세의 경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다, 또는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은 얼마로 하고 계약금은 얼마로 한다. 이러한 내용 계약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야 좋습니다. 다음은 계약금 및 계약금 계좌를 표시해 주시고요. 계약 잔금일, 계약 기간 이러한 거를 명확히 표시하고 잔금일이라든지 계약 기간은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면 문자에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그걸 문구를 넣으시면 되시고요. 또한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 당사자 간 공인중개사 분께서 중간에서 이제 서로 협의된 사항들 이런 거를 명확히 또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가 얼마, 어디에 근저당권 설정됐고 앞으로 상환 말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자세히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의 계약 체결 방식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꼭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만약에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지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은 누구인지 표시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 사진 보시면 이러한 형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대로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자 형식은 실제로 제가 얼마 전 월세 계약했던 문자 보냈던 그 방식인데요. 보시면 가장 먼저 계약 유형 및 계약 목적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J클래스 땡땡땡 몇 호 임대차 계약, 이제 월세 계약의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물건 주소 명확히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땡땡땡땡 J클래스 중동 몇 호 정확히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계약 조건입니다. 차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얼마. 세 번째로는 계약금 및 계좌. 계약금은 10%, 금 200만 원. 이제 임대인 계좌 번호를 명시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약 잔금일입니다. 이제 잔금일도 전화 통화상으로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하기로 이제 확정이 됐다면 그대로 확정된 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 이제 확정하겠다 하면은
대충 며칠 입주 예정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계약 기간 2025년 10월 23일부터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을 표시하시면 되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확인 사항입니다. 본 계약은 등기부 등본 확인 및 임대인과의 통화 후 진행되었으며 계약서 작성 날짜는 추후 협의. 계약서 작성하는 날짜까지 이제 협의가 되었으면 그 날짜를 명시하시고, 일단은 또 스케줄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예정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계약금 이체 시 계약이 체결됨.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일반적인 부동산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계약금 이체 시 지금 이 계약은 체결이 됐다는 걸 명시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계약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또 해지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민법에 관한 내용인데,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위약금으로 본다. 이걸 명시를 해줘야 위약금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당사자, 임대인 또는 매도인 뭐 누구누구, 주민번호 뭐 앞 6자리만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임차인 누구누구 마찬가지로 표시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명확히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계약 당사자는 상기 기재된 내용 동의 후 계약금 송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문자를 서로 보내드리고, 이 사항이 있으면은 그 이 사항을 다시 들어서 다시 협의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계약금 이제 송금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누구누구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중개를 했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번에는 매매 계약의 경우인데, 일정 형식은 다 비슷한데 이제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월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목적물 표시, 계약 방식, 예를 들어 J클래스 몇 호의 계약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물건 주소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매매대금은 정확히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계약금 및 계좌, 계약금 얼마, 뭐 무슨 은행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네 번째 계약 조건. 매매의 경우는 아까 이제 월세랑 이제 계약 조건이 이제 조금 틀려요. 이제 매매대금 표시해 주시고, 계약금은 얼마이며 그중 이제 매매대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매도인 매수인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계약금의 일부만 일단은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시해 주시는 건데, 그중 일부인 500만 원은 2025년 8월 5일에 송금하며 추후 협의되는 계약서 작성 날짜에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송금한다. 이런 내용 명시하면 좋고요. 다음은 매매의 경우 이제 용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 등기부 등본 채권 최고에 3천만 원 농협의 근저당권 설정 상태 표시해 주시고, 잔금 시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즉시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즉시 전액 상환 말소하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적극입니다. 적극 협조한다. 꼭 명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밖에 이제 계약 조건 서로 협의된 사항은 명확히 다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일단은 표시를 하고, 서로 이제 약속된 계약서 작성 날짜에 이제 디테일하게 또 계약서에 이제 명시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5번째 매매계약 잔금일 입주 날짜입니다. 2025년 며칠날 잔금일을 정하고, 첫 번째 이제 본 계약서 작성 날짜를 해 주셔야 돼요. 계약서 작성 날짜는 추후 협의 전년 8월 16일 예정 작성하기로 함. 딱 정해지면 정해진 날짜 쓰셔도 되시고, 대부분 약간의 또 시간 스케줄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예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7번째는 이제 계약금 일부 이체 시 계약이 체결됨.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로 진행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배액을 상환하거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했던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본다. 위약금 조항 또 명확히 표시해 줘야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 일부의 효력은 계약 체결 시까지 유효하다. 이 매매 문자에는 이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계약금 일부가 들어갔고, 이거에 대한 효력, 말 그대로 계약서 작성 날까지만 유효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은 이제 모두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약 형식인데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이 효력은 계약서 작성 날까지만 유효하다.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계약 당사자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주민번호 넣어주시고, 이 경우 이 매매 문자에도 계약 당사자는 기재된 내용 동의 후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했다는 거를 꼭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있어서 중간에서 공인중개사분께서 확인했다는 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맨 밑에 이제 중개사무소와 대표 공인중개사 누구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잘 다루시는 중개사분들께서는 이러한 형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그때에 따라 이제 기입을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흔히들 알고 계신 가계약 형식인데 엄연히 말씀드리면 계약이고요. 계약의 이제 방법이고 작성 전까지의 하나의 요령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명확히 해 놓으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논쟁을 피할 수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약금 조항이 문자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수월하게 계약 진행을 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가계약 시 계약 시 문자 보내는 방법 및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채널 보시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업로드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